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정겨운 원장입니다. 오늘은 금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금은화는 초여름, 요즘 같은 초여름에 꽃이 활짝 예쁘게 피는 꽃인데요. 인동초라고도 부르는 덩굴과의 꽃입니다. 금은화는 그 어원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약초 캐는 인동 노인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인동 노인에게는 금화랑 은하라고 불리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려서 온몸에 고름이 나고 눈이 충혈되는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동 노인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약초를 캐러 갔는데 어느 날 이 금화와 은하가 꿈을 꿨는데 푸른 잎이 생기는 덩굴 나무에 인동 노인이 양손에 노란 꽃, 하얀 꽃을 들고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꿈을 꾼 후에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찾아서 약으로 다려 먹었고 이 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데요. 이 이름처럼 금은화는 노랗고 하얀 꽃이 피는 그런 색을 가지고 있고요. 이 덩굴을 인동나무라고, 인동덩굴이라고 부릅니다. 금은화의 주치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어원처럼 여러 가지 염증이 있고 노응이 나올 때 주로 쓰는 약재입니다. 열을 내리고 해독시키는 작용이 있어서요. 특히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을 때 민간에서도 차로 많이 끓여 먹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장기의 각종 염증들, 복막염이나 맹장염, 자궁내막염과 같은 염증 질환에서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배농작용이 뛰어나서 이질에 걸려서 농이 섞인 변을 보거나 아니면 초기 유선염처럼 저제 염증이 나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금은화를 달여서 쓰면 매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은화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은화의 소염 작용 때문에 각종 감염성 질환, 웨이도염이나 중이염이라던가 바이러스성 결막염, 인플루엔자나 폐렴과 같은 질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항균 작용이 있어서 황색 포도당 구균이나 이질균, 대장균, 콜레라균 등 각종 균을 억제하는 작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항산화 효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은화가 세포의 항산화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가 있고요. 또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전염성 간염에 쓸 경우에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항암 효과라던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 등등 여러 가지 연구가 금은화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은화에 대해서 이런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임상에서는 금은화가 피부 치료에 매우 많이 다용되고 있습니다. 금은화 요새 화장품에서도 금은화 추출물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금은화가 대표적으로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드름을 유발하는 균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여드름의 악화를 막거나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여름에 자외선을 많이 쐬게 되는데요.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표피의 각질 형성세포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금은화가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피부가 헐었거나 베인 상처, 그리고 두드러기, 가려움증, 종기가 났을 때와 같이 각종 피부병에 금은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은화는 이렇게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지만은 이게 다 금은화가 찬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허증이 있고 실증이 있는데요. 금은화는 허증이 있거나 냉증이 있을 때 사용했을 때는 큰 부작용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한의사의 정겨운 원장이었습니다.